제가 얼마 전에 월세 계약을 했어요. 벌써 이번이 결혼하고 세 번째 월세 계약인데요. 특히 부동산 계약은 안 그래도 챙길 게 많아서 머리가 아픈데 최근에 월세 사기다, 전세 사기다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아서 더 무섭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월세 계약에 대한 정보도 많이 찾아보고 이전에 했던 월세 계약서들도 다시 살펴보고 계약을 안전하게 하고 싶어서 나름 꼼꼼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후에 이거 특이하게 넣을 걸, 집 한 번 더 보자고 할 걸 이렇게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손해보지 않는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월세 계약 순서를 알아야 해요. 그래야 어떤 단계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월세 계약은 가계약, 계약, 그리고 잔금으로 나뉘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가계약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계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부동산 소장님이랑 여러 군데 집을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서 할게요 라고 하면 부동산 소장님이 가계약금을 넣으라고 하실 거예요. 문자로 계약서에 들어갈 주요 내용들이랑 임대인 계좌번호를 주면서 여기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이때 바로 가계약금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가계약금을 보내는 거는 계약의 일부로 보거든요. 만약에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어서 계약금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궁금한 내용이나 협의가 필요한 게 있으면 부동산 소장님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제 경우에는 임대인이 굉장히 깔끔하신 편이어서 반려동물 키우는 거 안 되고 벽에 구멍을 뚫어서 벽걸이 TV 설치하는 거 안 되고 그 외에도 임차인 부주의로 시설물을 파손하면 원상 복구한다는 조건이었거든요. 이 점을 가계약 하기 전에 안내를 받았었고 그리고 집을 볼 때 현재 임차인이 사시면서 벽지가 조금 손상된 걸 발견했는데 그건 저희가 이사하기 전에 다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계약을 하는 날이 아니라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미리 다 얘기를 끝내놓고 계약 조건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계약금을 임대인 계좌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부동산 소장님도 가계약금이 들어가기 전에 가장 잘 협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일이 아니라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대부분의 내용을 다 협의를 끝낸다고 생각하시는 게 임차인 입장에서도 훨씬 안전하고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문제없이 가계약금을 넣었다면 계약일에 계약서를 쓰고 잔금일에 잔금을 내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계약만큼 중요한 게 또 있는데요. 바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월세 사기나 전세 사기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알고 있는 임대인이 실제 그 집의 소유주가 아니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임대인이 가짜 임대인은 아닌지 그리고 그 집의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발급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계약날에 부동산 소장님이 미리 등기부등본을 떼서 다 확인을 해주시기는 하는데 저는 불안해서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미리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보려고 하는데요. PC로 하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 모바일의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어플을 설치하면 되더라고요. 저는 모바일로 했고 700원을 내니까 이렇게 등기부등본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집주인 이름이랑 생년월일, 주소가 나오고 집에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사 가려고 하는 집은 현재 대출이 있는 상태인데 대출금이 많지는 않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집으로 계약하겠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어플에 들어가서 부동산 열람 전자 발급을 클릭하고 부동산 검색에 부동산 구분에서 집합 건물을 클릭하시고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라면 간편 검색에서 땡땡 아파트 101동 101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 검색 결과가 안 나오면 소재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로 검색을 해도 나오더라고요. 700원 결제를 하시면 등기부등본이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칸이 표제부, 갑구, 그리고 을구예요. 표제부에는 내가 계약할 집의 주소가 나오는데 이 주소가 계약일에 계약서에 쓰여 있는 소재지와 동일한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갑구에는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가 나오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 권리사항이 나오는데요. 우선 갑구에 나와 있는 소유자가 진짜 임대인이고 우리는 이 분과 실제로 계약을 해야 하는 거니까 등기부 등본 갑구에 나와 있는 소유자의 이름과 임대차 계약서의 이름 그리고 임대인이 제시한 신분증의 이름이 모두 동일한지 대조를 하고 얼굴 확인을 통해서 가짜 임대인이 아닌 것을 확인을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갑구에 소유권 이외에 가등기, 가처분, 신탁, 압류, 가압류, 경매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소유권 분쟁이 있는 위험한 물건이니까 이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을구를 보시면 지금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죠. 채권 최고액이 2억 4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이 있다는 것이고 채권 최고액을 1.2로 나누면 실제로 대출을 받은 금액을 알 수 있는데 그게 1억 7천만 원이에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위험한 집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택 가격 대비 금액이 작고 제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 내라서 안전한 물건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하면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있고 소유권 분쟁은 없는지 그리고 대출은 없는지 등을 모두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알려드린 방법대로 등기부 등본 확인을 해보시고 부동산 소장님이랑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여기까지 되었으면 이번에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어느 날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하고 미납을 한 상태라면 우리의 월세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때 임대인은 세금을 먼저 내야 돼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내지 못한 세금이 많을수록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도 높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어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차원에서 임대인이 세금을 잘 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임차인이 세무서에 직접 가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부동산 소장님께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을 해달라고요. 그런데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임대인이 동의를 하면 임차인이 열람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소액 임차인으로 분류되니까 굳이 임대인에게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인 세금 체납 내역 확인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는 저의 집에 전세 세입자와 계약을 할 때 요청하는 서류를 다 제출했었거든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세금 체납 내역 확인 및 설명을 다 했다고 표시를 할 거면서 관련 서류는 임차인이 알아서 나중에 확인을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서 저로서는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래도 의무니까 서류를 확인을 해달라고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하필이면 임대인분이 계약 당일에 서류를 놓고 오셔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세무서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처럼 하지 마시고 임차인 입장에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는 공인중개사분과 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월세 계약 시에 특약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이 세 번째 월세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월세 계약을 할 때마다 매번 특약이 다 달랐어요. 특약은 기본 계약 내용 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를 통해서 원하는 조건을 넣을 수가 있는데 임대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임차인이 집을 깨끗하게 쓰는 것과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시설물을 파손하면 원상복구를 한다. 임차인은 벽에 못을 박지 않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 월세는 선불로 자동이체한다. 등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사를 들어가기 전에 온전한 상태의 집을 인도받는 것과 계약 만료 시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임대인이 수리나 설치를 해주기로 한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은 안방 벽지를 교체해준다. 임대인은 인덕션을 설치해준다. 와 같은 내용을 특약에 넣을 수가 있고 세입자의 권리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은 계약 시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관계를 잔금날 다음 날까지 유지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서 넣으면 되는 거니까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월세 계약 시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대부분의 협의를 끝내기, 등기부 등본을 미리 발급받아 임대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권리에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체크하기, 그리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특약으로 넣어두면 훨씬 더 안전한 월세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는 내 집 마련을 했지만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해서 지금은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계약도 해보고 임대차 계약도 해보고 임대인 입장이었다가 또 임차인 입장이었다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 계약을 여러 번 해보고 느낀 점은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이나 부동산 소장님이 절대 책임져 주지 않고요. 혹시 부동산 소장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그 잘못을 입증하는데 엄청난 노력과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집을 구할 때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또 스스로 공부해보는 것이 필요해요. 사실 등기부 등본 발급만 미리 해봐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고 사고 예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여러 군데 다녀서 임차인이 원하는 조건을 잘 맞춰주고 임대인과 협상을 잘 해주려고 노력하시는 부동산 소장님과 계약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